현재 한국 시읽기 299번은 박주택 시인의 살아있는 웅덩이입니다. 박주택 시 선집에서 21편을 읽고 있는데 제5 시집 시간의 동봉에서 두 편째 읽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 불안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이냐? 벼르고벼른 산속방에 숨어들어 겨울에 외풍이 잠을 떠있게 하는 사이 며칠 전 죽은 시인의 모든 게 허무해진다. 마지막 입김이 그랬던가 몇 년 전 죽은 시인도 살아있음의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었다. 그러나 지금 이상하고도 무서운 통로가 산의 협곡을 타고 내려와 알 수 없는 밤을 만들 때 울고 싶은 자들이 주는 충묵은 날짜를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울고 싶은 자, 홀로 끼니를 거르는 것, 그리고 자신 외에 이외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며 하루를 하루로 바꾸어가는 일, 새끼를 거느린 공터의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웃자라지 못한 달을 건너는 눈물 방울, 그 방울 하나 떨어져 땅에 파이는 웅덩이. 조금 약간 쉽게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웅덩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박수택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이 시대의 정서, 우울과 불안, 음, 주의, 세계의 정서, 음, 네,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이 될 수 있어요. 그가 아주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다고 네, 있습니다. 물과 불안은 뭐 거의 뭐 이제 이 시대의 정서죠. 왜 그렇게 됐냐는 설명은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이 불안은 또 이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은 왜 이 불안이냐면 이 페르소나 화자 그런 시대적인 대표 정서이기도 하지만 이 시에 페르소나 화자가 직접 음, 경험하고 하는 음, 정서이기도 음, 음. 그러니까 보통 박주택 씨는 보통 되게 박주택 씨는 일반론이 먼저 나오고 그 개별적인 현상에 관한 음, 사고 실험에 가까운 음, 음, 분석이 진행되는데 이 시의 경우에는 굳이 일반론으로 음, 주제를 설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도란의 관계성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 뭐야 일반론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이 불안, 이의 히스라는 지시대명사가 보통 개별적인 현상에 관한 사고 실험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좀. 여러 편 읽어놓으니까. 이 불안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자기의 경험이라는 거죠. 어, 시인의 또 하나는 이 불안의 이는 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인의
직접 경험. 그래서 많은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음, 지금 현실이 불안이 나타날 필요가 불안의 감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느낀다는 말이 또, 음, 또, 네,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 그죠? 그러니까, 아, 다 괜찮은데 왜 또 생기는 거야? 다 좋아졌는데 왜 또, 생기는 거야? 음, 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응? 이거라는 또 어디서 오는 것이냐? 왜냐면, 벼르고 별은 산속방에 숨어들어. 벼르고 별은 산속방. 그러니까, 불안의 현실을 그냥, 대책중에 하나가, 대책, 그러니까, 응? 여행, 응? 그러니까 벼락을 내서 도망쳤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벼락을 산속방에 숨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겨울에 외풍이 잠을 떠 있게 하는 사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떠 있게 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음, 이걸 이, 이 제대로 편안하게 잠을 자지 음, 못하게 하는 원인을 으로 서울의 외부인. 그러니까 시골 가면 그렇죠. 그 아파트가 아파트 아닌 시골집 특징 중 하나가 서울의 하나인 서울의 외풍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외풍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보통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뭐 위에서 바람이 거의 뭐 불죠. 강한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윗목에다가 물그릇을 놔두고 잤는데 아침에 됐더니 꽁꽁 얼었더라. 그 꽁꽁 얼은 쪽에 사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살았어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다들 좋아해요. 그런 경험한 사람들. 어쨌든 그 사이에 또 하나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 죽은 시인의 모든 게 허무해진다. 이런 노력, 그치? 이런 불안의 분위기를 벗어 나려고 벼르고 벼른 한쪽, 음, 그지? 뜻밖에도 불구하고, 음, 죽은 시인의 휴식이 모든, 어, 모든 노력을 혐오하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응? 근데 그 시는 왜 이렇게 됐냐면 나하고 잘하는 시인이고 일체감을 가진 시인이었던 거죠. 마지막 입김이 그랬던가? 그지? 마지막 입김도 기억날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입김 그의 마지막 입김 그의 허무한 마지막 입김이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였기에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의 허무함이야말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주장하는 이런 유명하듯 그 스티브 브로만 그러나 심리학이는 불안의 근본 불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하려고 왔는데 절정사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몇 년 전 죽은 시인도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막다른 음, 난경 피할 길이 없죠. 할 길이 없어. 난경 난처한 경지죠. 음, 나을 길이 보이지 않는 신경이 되니까 몇 년 전 죽은 시인의 소식을 들었던 심정도 동시에 정확합니다. 응? 그 결론은 그리고 이런 음,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음, 불안의 분석, 다 분석 사태를 시인은 살아있음의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었다. 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의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었다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죽은 시인 그때가 더 충격이 컸는데 음, 그때가 충격이 더 컸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음, 겪었던 경험했던 음, 그지? 그 어려움이 이제 뭐예요? 이제 어, 새로 형성화됩니다. 그래서 평생한 치어로 살아있음에 깊은 웅덩이를 파놓는다. 라고 묘사를 해요. 멋있는 묘사죠. 그지? 이거 난경에 관한 멋진 시적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음, 정작 시인은 산속에서 위로받을 것도 없는데 바로 그런 엄청난 심리들, 어려움 속에서 멋진 시어가 탄생하게 됐다는 얘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깊은 웅덩이가 파이는 것 같다는 거 멋있죠?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지? 살아있음에 깊은 웅덩이. 이게 뭐예요? 살아있음에 깊은 웅덩이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시 제목인 살아있는 웅덩이로 바뀌어요. 응? 그리고 이게 시 제목은 살아있는 웅덩이. 그치?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의 본문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웅덩이를 어?
그러나 라는 시인의 직접 경험을 독자가 직접 경험인 듯 이득 경험하게 하는 간접 경험으로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왔다가 옛날에 그게 첫 번째 감정이에요. 근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러나 지금 이건 현실이죠. 이상하고도 무서운 통로가 한해 협곡을 타고 내려와 알 수 없는 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이유가 잠을 떠 있게 하는 이유가 단지 방 안에 경험하는 겨울의 외풍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어, 그보다 더 큰 거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산의 협곡을 타고 내려와 알 수 없는 밤을 만드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통로랍니다. 이상하고도 무서운 통로를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지? 이건 그냥 동상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산의 협곡을 협곡을 하고 내려오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호랑이, 무서워 했겠지만 이런 인명, 네, 그런 단순한 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감이 되어버린. 음, 이청준의 단편소설 동생과 머저리에서 6.25 전쟁의 형사인 평신을 후속 세력인 응? 머저리가 차라리 부러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 자들이 주는 침묵. 그러니까 울고 싶은 자들 복수예요. 울고 싶은 자 요거는 단수예요. 그지? 울고 싶은 자들 요건 복수예요. 먼저 나왔어요. 울고 싶은 자는 누구냐면 음, 그래서 시인은 울고 싶은 자가 됩니다. 머저리니까. 어? 그래서 머저리보다 더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주제의 시인은 울고 싶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울고 싶은 자, 요건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자들이 누구니? 홀로 끼니를 거르는 거. 아무도 없죠. 홀로 끼니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자신 외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며. 그렇죠?
홀로 끼니를 거르고 자신의 지켰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끝이에요. 하루를 하루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외로움의 극치죠. 하루가 하루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별 다를 바 없는, 차이,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거야. 밥을 거르기도 하고, 아무도 누가 날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울고 싶은 자들이 주는 침묵은 뭐냐면, 이제 돌아가서 볼 수 있죠. 시인처럼 울고 싶은 자들이 다가 세상에는 아주 많지만, 그들은 시인과 연대하고 공감하고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시인은 자신 외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잘 압니다. 그들의 침묵은 날짜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즉, 전혀 그 침묵이 깨질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응? 그리하여, 그리하여, 며칠 전에 죽은 시인의 소식에, 죽은 시인의 소식에 극도로 허무해지면서 몇 년 전 죽은 시인의 어, 기억을 추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살아있음에 깊은 웅덩이와 사모아서 계속 살아가는, 계속 그저 살아가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하게 느낄 정도로 불안 속에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웅덩이, 그 웅덩이가 살아있는 듯 하다는 말입니다. 응? 이, 여기까지가, 어, 일종의 방문자, 방문입니다. 근데 이건 시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행의 이미지와 3중의 특수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3행을 보겠습니다. 새끼를 거는 거느린 공터의 고양이처럼. 가끔 내가 그 박주택 시인한테 감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중고등학교 그 필기평 방식으로 이미지와 상징 분석에 집중하는 학교 교육,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뛰어난 청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런 지금까지 분석한 시인의 처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집약한 뒷모습. 새끼를 거리는 공터예요. 새끼를 거는 공터의 고양이다. 공터의 고양이가 새끼를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혼자라면 엉덩이를 뛰어 건널 수 있겠지만, 응? 음, 적의 공격에 노출된 흉터, 이거, 인데 건너가야 하고, 게다가 그런 살아있는 엉덩이, 그지? 위협이 살아있는 거죠. 위협이 살아있는, 생명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 살아있는 엉덩이를 건너갈 능력이 없는 새끼들을,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처지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면 뒤에 문장이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발소리를 죽이며, 그지?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발소리를 줄이며 걸어야 돼. 근데 웃잘하지 못한 달을 건너는, 웃잘하지 못한 달이 뭐냐면, 웃잘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이 못한 이상으로 많이 자란 거예요. 이때 웃잘하지 못한 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지? 그, 건너는, 그지?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죠. 다 노출되게 건너는 모습을 감추게 하는 웃자람, 그지? 갈 때, 그지? 갈 때, 낯이 아니라 환한 달빛이, 어? 다 드러나게 하는 평화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지? 웃자라지 못하는, 웃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웃자라지 못한 달빛이에요. 그 달빛을 건너는 눈물방울이죠. 건널 수 없었겠죠. 새끼를 잃었겠죠. 그 방울 하나 떨어져 땅에 파이는 웅덩이. 또 하나의 웅덩이가 생겼겠죠. 꼭 그런 거 있죠. 그 공포 영화에 살아있는 웅덩이가 막 생명을 지나가는 존재를 막 이렇게 삼키는 그런 웅덩이, 그죠? 웅덩이가 이미지에 들어와요. 요새 마지막 3년이 이 시인 페르소나가 선정해서 느낀 불안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아서 멋있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살아있는 웅덩이 박주태. 이 불안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이냐? 벼르고 벼른 산속방에 숨어들어 겨울의 열풍이 잠을 떠있게 하는 사이 며칠 전 죽은 시인의 모든 게 허무해진다. 마지막 입김이 그랬던가? 몇 년 전 죽은 시인도 살아있음의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었다. 그러나 지금 이상하고도 무서운 통로가 하나의 꼭을 타고 내려와 알 수 없는 밤을 만들 때 울고 싶은 자, 아, 울고 싶은 자들이 주는 침묵은 날짜를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울고 싶은 자 홀로 끼니를 거두는 것. 그리고 자신 이외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며 하루를 하루로 바꾸어 가는 일. 새끼를 거느린 공터의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웃자라지 못한 달을 건너는 눈물방울. 그 방울 하나 떨어져 땅에 파이는 운동.